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수열 한번 나와볼까요? 자, 먼저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들어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은 영어로요. Arithmetical Progression, 그래서 AP라고 적으면 이게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은 AP. 오케이.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볼게요. 자, 수열. 먼저 수열이라는 것이 뭐죠? 수열. 자, 수가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 것을 수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 3, 5, 7. 그 다음은 얼마일까요? 라면 9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수의 규칙을 가지고, 어떤 수가 규칙을 가지고 나열된 것을 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수열에서 이제 여기를 첫 번째 항, 여기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얘를 네 번째 항, 얘를 다섯 번째 항. 이렇게 해서 이걸 A1, 이걸 A2, A3, A4, A5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 이 첫 번째 항을 A1 대신에요. 가장 많이 쓰니까 1 떼고 그냥 A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 N번째 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고요. N에다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이고요. N에다 3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이죠. 그래서 이 AN은 N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하여튼 그 항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항은 다른 말로 몇 번째 항? 그렇죠. n번째 항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이제 수가 일정 수를 가지고 나열되어 있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여기서 첫 번째 항을 A라고 적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일반항 AN에서 A2는 A1에서 D를 더했다. A3는 A2에서 D를 더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야, 손태수? 가르쳐줘. 알았어요. 가르쳐줄게요. 자, 이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가서 n번째 항을 찾아볼 때 첫 번째 항을 A라고 정답을 했죠. 자, 이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수 D를 더했더니 두 번째 항이 나왔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여기서 다시 똑같이 또 D를 더했다. 그러면 세 번째 항은 A에다 D를 A 플러스 D에다가 또 D를 더했으니까 A 플러스 2D가 되겠죠. 자, 네 번째 항은 여기다 또 D를 더했다. 그러면 A 플러스 3D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규칙을 발견하는 게 이 수열의 목표거든요. 수열은 다시 뭐하자고? 규칙을 찾자라는 게 수열. 자, 수열은 규칙을 찾자. 사사사사사. 자, 규칙을 찾아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항은 그냥 A고요. 두 번째 항은 D가 하나 있고, 세 번째 항은 D가 두 개가 있고, 네 번째 항은 D가 세 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D가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겠네요. 그럼 N번째 항은 A에다가 D가 몇 개? 하나씩 적죠. 그래서 N번째 항은 D가 N-1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D라고 표현되는 이런 것을 등차수열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등차수열의 n번째 항, 이것을 우리는 무슨 항?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자, 일정한 수를 더할 때 그때 그 일정한 수를 우리 D라고 하고요. 이것을 두 글자로 공차라고 합니다. 다시 이걸 뭐라고? 공차. 공차는 같은 차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런 식으로 쭉 나갈 때요. 얼마씩 더해져요? 2씩 더해지죠? 2씩 더해지는 이 2를 뭐라고? 공차. 자, 이걸 왜 공차를 하냐면 빼면 3에서 1 빼면 2, 5에서 3 빼면 2, 7에서 5 빼도 2. 자, 전부 다 차가 2로 같죠? 그래서 이걸 같은 차, 공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일반항은 A에는 초항 더하기 n-1의 공차 D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는 n은 여기 항의 번호 n과 같은 n이죠. 그래서 초항 A와 공차 D를 알면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반항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일반항. 자, 이 문제에서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초항은 A라고 적고 n-1 곱하기 공차 D에서요. 자, 초항이 지금 1이죠. 1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가 2가 공차란 말이야. 곱하기 2죠. 그럼 요거는 풀면 2n 1에서
2를 빼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그래서 2n 마이너스 1이 1반응이 됩니다. 다시 a는 뭐라고? 2n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항은 2를 넣으면 4 마이너스 1이니까 3이죠. 정말 3 맞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항이 9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 자, 그럼 다섯 번째 항은 A5. 자, 5를 넣으면 10 마이너스 1이니까 9가 나오죠. 정말로 나오네요. 그래서 일반항을 찾아주면 이 일반항 n자리에다 뭘 집어넣으면 다 몇 번째 항이든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등차 수열. 자, 첫 번째 외워야 될 식은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자, 요거 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뭐라고? a는 a 플러스 m 마이너스 1d가 되겠어요. 자, 그럼 밑에 있는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1, a3, a5가 9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an은 a 플러스 m 마이너스 1d니까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자, 이제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이게 3 들어가는 거지? an 자리에 3 들어가잖아. 3 마이너스 1이니까 2d라고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이게 5 마이너스 1이니까 4d라고 적는 거예요. 그럼 a의 자, 첫 번째 항은 a 플러스 1000에서 1 빼면 얼마야? 999d라는 거 이런 거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등차 수열에서요. 첫 번째 자, 요 조건을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면 첫 번째 항은 a죠. 그다음 세 번째 항은 뭐라고? a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2d가 되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4d가 되죠. 자, 이게 지금 9입니다. 자, 그러면 a가 3개가 있고요. 자, d는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네요. 6d는 9. 자, 이제 3으로 나눠주시면 a 플러스 2d가 3이 됩니다. 라는 첫 번째 식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두 번째 식 여기다 또 적어봅니다. 자, a 플러스 일곱 번째 항은 6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항은 a 플러스 8d가 되겠고요. 자, 11번째 항은 a 플러스 10d가 되겠죠. 요게 45래요. 자, 그러면 a가 역시 3개 3a가 되고요. 6d, 8d, 10d 더하면 24d가 되겠네요. 24d가 45입니다. 역시 3으로 나눠서 적어주시면 a 플러스 3, 8이 24니까 8d는 자, 15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식. 자, 그러면 2번 식에서 1번 식을 빼면 자, a는 확 날아가네요. 8d에서 2d를 빼면 6d는 자, 15에서 3을 빼면 12가 되죠. 6d는 12. 따라서 d는 2가 되겠습니다. 1번식에 대입을 하면요. a 플러스 d에다가 2를 하면 이 2는 4. 여기 3이므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초항 마이너스 1 공차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아홉 번째 항을 찾아라. 알았다. 찾아줄게. 자,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5d. 자, 아홉 번째 항은 a 플러스 9 마이너스 1은 8d가 되죠. 자, 그러면 a 더하면 3a가 되고요. 2d, 5d, 8d 더하면 15d가 되죠. 자, 그러면 3 곱하기 a가 얼마죠? 마이너스 1. 그 다음 15 곱하기 자, d가 얼마예요? d는 2가 되죠. 그럼 이건 마이너스 3 플러스 30. 그럼 요건 27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7.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m 마이너스 1d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스킬업을 한번 볼까요? 스킬업. 자, 일반항 n에 대한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일 때는 즉 an이 pn 플러스 q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인데요. n 앞에 있는 얘가 공차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an은 일반항은 a 플러스 m 마이너스 1d가 되죠. 자, 그럼 이걸 풀면 d 곱하기
n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a, 그 다음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d가 되죠. 자, n에 관한 1차식이죠. n 앞에 있는 게 공차가 됩니다. n 앞에 있는 게 공차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1 집어넣으면 p 플러스 q가 되겠네요. 어제 n에다 1 집어넣은 거니까. 아, 잘 안 보여? 다시 설명해 줄게. 첫째 항은 A1이죠? A1이죠? 그럼 1 집어넣으면 P 곱하기 1, 그러면 P죠? 플러스 Q.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AN은 만약에 3N 플러스 1이다. 그러면 딱 느낌이 와야 되는 게 N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이 3이 바로 공차입니다. 공차가 얼마라고? 3. 첫 번째 항 A1은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1이 됐어. 4가 바로 첫째 항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밑에는 유제 2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한번 좀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등차 중항 들어가 볼까요? 등차 중항이 아니라 등차 중항이죠.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을 이야기하죠. 자, 그럼 등차 수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 3, 5 가운데 항 요거. 그 다음에 2, 5 그러면 지금 30 더해지지? 8. 그 다음에 4, 1 지금 30 빠지죠. 마이너스 30 더했습니다. 마이너스 30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은요, 앞항과 뒷항을 더하면 얼마예요? 6이죠. 그럼 가운데 항을 2배 하면 6이 되죠. 자, 앞항과 뒷항을 더하면 10이잖아. 그럼 가운데 항 2배도 10이죠. 자, 앞항과 뒷항을 더하면 2죠. 그럼 가운데 항을 2배도 2죠. 그래서 A와 X와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이 가운데 항 X는 어떻게라고? 가운데 항을 2배 하면 앞항과 뒷항의 합과 같죠? 가운데 항 2배 하면 앞항과 뒷항의 합과 같죠? 가운데 항 2배 하면 앞항과 뒷항의 합과 같죠? 그래서 X는 2분의 A 플러스 B다 라는 이 두 가지 모양 둘 다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AX, B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이 X를 등차 수열이 가운데 항이라 하고요. 가운데 항은 2배 하면 앞항과 뒷항이 합과 같습니다. 따라서 X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산술 평균과 같은 모양이죠. 자, 그래서 등차 중항은 가운데 항 2배 하면 앞항과 뒷항의 합과 같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밑에는 여쭤보겠습니다. 내수 마이너스 1, A, B, 4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룰 때 A와 B를 구해라. 자, 그러면 요렇게 잡으면, 자, 가운데 항이 A죠? A를 2배 하면 앞항과 뒷항의 합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1과 B의 합과 같죠? 자, 첫 번째 식. 자, 이번에는 요렇게 잡아줍니다. 어떻게? 요렇게 세 개를 잡아요. 그럼 가운데 항이 B죠? 그러면 가운데 항 B를 2배 하면 앞항과 뒷항의 합과 같죠?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식에서요, B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B는 2A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자, 이것을 2번 식에 대입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적어볼게요. 자, 2번 식 2. 자, 여기 B 자리에 이걸 넣는단 말이야. B 자리에 2A 플러스 2를 집어넣어 주세요. 자, 그럼 풀면 4A 플러스 2는 A 플러스 4가 되죠. 넘으면 3A는, 자, 넘어가라. 4 빼기 2가 돼서 2. 따라서 A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B를 찾아보면 2 곱하기 A 자리에다가 3분의 1을 넣어주죠. 자, 3분의 2 플러스 1이죠. 그럼 이건 3분의 4 플러스 1. 그럼 이건 3분의 7이 되죠. 그래서 A는 3분의 2, 자, B는 3분의 7.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 스킬업. 자, 이 스킬업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 실제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거든요. 등차 수를 이루는 그냥 세 개의 수 세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등차 중을 쓰는데요.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세수는 등차 수를 이루는 세수는 첫 번째가 A, 그 다음에 A 플러스 D, 세 번째는 A 플러스 2D라고 두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요거는 합을 구하면 3A 플러스 3D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두는 게 어떨까요? 보세요. 등차 수를 이룬 세 개의 수를 처음을 A-D라 두고
두 번째를 A, 그 다음에 세 번째를 A 플러스 D라 두면 역시 얼마씩 더해져요? D씩 더해져, D씩. 그럼 등차수열 맞지? 그러면 봐. 요거는 합을 구하면 얼마 돼요? 합을 구하면 플러스 D 마이너스 D는 없어지고 3A가 되죠. 합이 간단해지지. 그래서 합을 간단한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개의 수가 등차수열이 된다 그러면 A-D, A, A 플러스 D로 넣습니다. 그럼 네 개의 수는요? 자, 네 개의 수를 등차수열로 잡을 때는 이것도 돼요. A-D,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이거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D 플러스 D지만 2D는 안 없어지지. 그래서 이번에는 A 마이너스 3D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D 하면 얼마 더해져요? 2D가 더해지죠. 다시 2D를 또 더해지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이건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하면 자 전부 다 2D씩 더해지죠. 그러면 합을 구하면 이게 얼마나 돼요?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3D 플러스 3D 마이너스 D 플러스 D가 없어지고 4A가 되죠. 그래서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는 그 수를 뭐라도 A-D, A, A 플러스 D 네 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루면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라고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공차가 2D라고 잡아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스킬이 되겠어. 스킬 SKILL 죄송합니다. 자, 유제 문제. 이 순서가 등차수를 이룬다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때 선문 AP의 길이를 찾아라. 자, AP PB 그 다음에 AB죠. 자, 그러면 AP 길이를 X로 두면요 BB 길이는 1에서 X 뺀 거죠. 그러면 AP는 X고 자 PB는 1-X고 AB 전체 길이는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PB의 길이가 등차 중앙이니까 2배의 PB의 길이는 AP 길이 더하기 AB 길이 합과 같단 말이에요. 따라서 2배의 PB 길이는 1-X죠. 그 다음 AP는 X고요. AB는 1이 되죠. 그래서 2-2X는 X 플러스 1이 되죠. 자, 이쪽으로 넘기면 3X가 되고요. 넘으면 1이 되니까 X는 얼마예요?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주는 거다. 자, 이 4번도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은 일반은 구하고 그다음에 합을 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가우스가 10살 때 찾았대요. 10살 때 말이야. 10살 때. 여러분 지금 몇 살이에요? 자, 10살 때 찾은 공식인데요. 자, 어떻게 찾았는지 그 방법부터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등차 수열에서 합이 나온 건 이런 거죠. 자,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해보세요.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99 더하기 100. 자, 이걸 똑같이 한 번 더 적습니다. 근데 거꾸로 적어요. 100 더하기 99 더하기 98 더하기 거꾸로 적으면 2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자, 이 두 개를 더해봅니다. 그러면 S가 두 개 있네요. 더하면 101 더하면 101 더하면 101 어머 101이 계속 나오네요. 어머머머머 101 끝에도 마찬가지로 101 자 101이 몇 번 나와요? 그러죠. 1부터 100까지니까 100번 나오죠. 따라서 S는 2를 나눠주시면 2분의 자 100번 나옵니다. 뭐가? 101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게 등차수열 합입니다. 자 그럼 등차수열 합을 자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S는 자 첫 번째 항 더하기 자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가 되겠네요.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되겠죠. 그러면 맨 끝 번째 항을 우리는 last 그래서 L이라고 둘 겁니다. 자 그럼 그 앞항은 L에서 자 D를 계속 더한 거죠. 그럼 거꾸로 가면 D를 뺀 거네. 다시 D를 뺀 게 거꾸로 한 거지. 그럼 D를 빼면 L-D가 되겠네요. 자, A에서 D를 더하고요. 여기서 D를 더한 거죠. 여기서 D를 더하면 L 나오는 거 맞죠? 자, 이건 이제 거꾸로 적어줍니다. L, 그리고 L-D, 그 다음에 L-2D. 자, 이렇게 거꾸로 적으면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항 A 플러스 D고요. 첫 번째 항 A가 됐죠?
자, 이 두 개를 더해줍니다. 자, s가 두 개 있고요. 엄마 a 플러스 l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이너스 t 플러스 t 없어지고 a 플러스 l입니다. 자, 이것도 a 플러스 l이죠. 자, 이것도 a 플러스 l이죠.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맨 마지막도 a 플러스 l이죠. 자, 이게 총 몇 개 있을까요? 자, 전체 n번째 항까지 합이라면 당연히 항이 n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s는 자 2로 나누면 2분의 몇 개 있다고? a 플러스 l이 몇 개? n개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l이 바로 마지막 n번짝이란 말이야. 그래서 n번짝 a는 a 플러스 n-1의 d가 되죠. 그러면 요걸 집어넣어 주시면 대입을 하시면요. 자, 2분의 n에다가 자 a에다가 또 a를 더하니까 몇 a? 2a 플러스 그 다음에 n-1d가 그대로 적히겠네요. n-1d라고 나오는 자, 이 두 가지 공식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 공식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등차수열 합공식 외워두세요. 자, 외워볼까요? 자,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자, 합 s는 2분의 n의 a 플러스 l. 자, 이게 이제 초항과 끝항을 할 때 쓰는 공식이에요. 자, 초항 끝항을 할 때 쓰는 공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끝항 대신에 공차를 할 때 쓰는 공식이죠. 그래서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 라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밑에 적혀있는 이거네요. 자, 다시 보시면 자, 공차가 주어질 때는 합 s는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 여기는 첫 장이고요. 여기가 공차죠. 요건 항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자. s는 뭐라고?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d. 그런데 첫 번째 항이 a고요. n번째 항이라면 이게 끝항이죠. 끝항. 한자로 이제 말항이 되겠습니다. 말항. 자, 처항각 말항이 주어질 때는요. 합 s는 2분의 n의 조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외워 주셔야 되겠어요. 자, 같이 한번 외워 주셔야겠어요. 자, 외워 주셔야겠어요. 자, 외워보세요. 이게 참 신기하게 없어지네요. 신기뽕. 자, 그러면, 자, 다시, 보지 말고 같이 한번 외워보자. 자, 공차 주어질 때는 공식이 뭐라고?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 끝항이 주어질 때는 2분의 n의 a 플러스 l. 이렇게 되죠. 자, 다음에 이제 2번, 요것도 중요한데요. 일반항과 수열의 합 sn의 관계. 자, 합 sn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란 말이야. 그럼 sn은 다시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쭉 나가서 n-1항 더하기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자, 그러면 s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s의 10이라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에서 몇 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10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럼 sn-1 하면요. 이건 몇 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죠? n-1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지? 그럼 요 두 개를 싹 빼는 거야. 그러면 sn에서 sn-1을 빼면 자가작짝짝짝짝짝짝 날라가고 an이 남죠. 따라서 an은 이렇게 됩니다.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일반항 n이 나옵니다. 단 이건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1을 집어넣으면 s1에서 s1 빼기 1은 0. 이건 아니겠네요. 왜냐면 S1은 그냥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1은 곧 A1, 즉 A1은 S1이 되죠. 이거 빼면 안 돼. 이렇게 빼면 안 돼. 그래서 이건 2를 집어넣을 때는 쓸 수 없습니다. 즉 2부터만 쓸 수 있고요. 첫 번째 항은 S1에서 뭘 빼면 안 되고 그냥 S1이 됩니다. 그래서 자, 합 SN이 예를 들어서 N제곱이라고 주어지면요. 일반항 AN은 뭐라고? SN에서 SN-1을 빼자. 이거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뭘로 찾자? S1으로 찾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합 SN이 N제곱으로 주어져 있잖아. 그때 만약에 다섯 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간단해요. 5항까지 합해서 4항까지 합을 빼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5항까지 합은 있잖아. 뭐를 뜻하냐면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더한 거고요. 여기서 S4는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거죠. 그럼 빼면 A1 없어지고 A2 없어지고 A3 A4 없어지고 다섯 번째 항 남는 거 맞지? 확실하죠? 그래서 A5는 S5-S4가 됩니다. 근데 S5는요.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5의 제곱이 되겠죠? S4는 4를 집어넣으면 4의 제곱이죠. 그래서 5, 25 빼기 16 그러면 9가 되죠. 9.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항은 9다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수의학과 일반과의 관계인데요. 요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수업 시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등차 수열에서 첫 장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해라. 20항까지 합, 아하, S20을 구해라. 그러면 N이 20이란 이야기죠. 자, 근데 이게 공차가 얼마예요? 얼마씩 더해져요? 마이너스 3씩 더해지죠? 자, 마이너스 3씩 더해져요. 즉, 실제로는 3이 계속 빠지고 있다, 그제? 그래서 공차는 얼마? 마이너스 3이죠? 자, 공차가 주어졌으니까, 우리 합 공식, 공차가 주어진 공식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의 d가 되죠. 따라서 S20은요 2분의 n이 20이고요 2 곱하기 첫째 항이 얼마죠? 여기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게니까 첫째 항이 20이죠. 20 플러스 n-1 하면 20-1이니까 19 곱하기 공차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3이었죠? 마이너스 3.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10이 되죠? 그럼 10에다가 가로 열고 2 곱하기 20 하면 40. 그 다음에 19 곱하기 3 하면 39, 27에다 3일은 3이면 57이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57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0 곱하기 마이너스 17.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70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게 등차 수열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첫째 항이 이거. 자, 다섯 번째 항은, 자, 등차 수열에서 다섯 번째 항은 초항 더하기 n-1d. 그러면 4d죠. 자, 여기 이제 18인데요. 첫 번째는 2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a가 2죠. 따라서 4d는, 자, 2를 넘기면 16. 따라서 d는 4죠. 그러면 10항까지 합이니까 S10. 자, 공식은 2분의 항의 개수가 10이죠. 2 곱하기 첫째 항이 2죠. a가 2죠. 플러스 n-1d 그러면 10-1이니까 9 곱하기 공차 d가 얼마라고? 4.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별표 하나 쳐주시고 이건 이제 제대로 좀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내용들은 계략적인 내용은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교과서 수능 문제 자, 지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거 먼저 풀시고 이제 등비 수열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중지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중지하고 풀어봐. 중지! 풀어보세요. 자,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죠? 자, 문제 계속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등비 수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문제 다 풀었죠? 등비 수열 들어가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 자, 손태수 얼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나오고요. 자, 손태수 얼굴 나와라. 아! 자, 등비 수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은요, 말 그대로 이제 B가 일정한 수열이 되겠습니다. 자, B가 일정한 수열이다 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1,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2씩 곱해지는 거죠.
자, 이 수열은 지금 이식 곱해지는 수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누면 이거, 나누면 이거, 나누면 이거, b가 전부 다 2로 같잖아. 그래서 곱해지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한다 라는 거였죠.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를 곱한다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해서 n번째 항, 일반항을 찾아내 봅시다. 자, 이제 이것을 첫 번째 항을 a로 두고요. 자, 이제 곱해주는 수를 r이로 둡니다. 공비, ratio, 그래서 r이로 두죠. 자, r 곱하면 ar, 그 다음에 여기다 또 r을 곱하면요,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여기다 또 r을 곱하면요,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이 되죠. 자, 그럼 이제 규칙은 두 번째 항에는 r의 1제곱, 세 번째 항은 r의 제곱, 네 번째 항은 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지?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다섯 번째 항은 ar의 4제곱, 그렇죠? 열 번째 항은 ar의 9제곱이죠. 하나 적네요. 그러면 n번째 항은 ar의 n-1제곱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항 찾아내면 외워야 될 공식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r의 n-1제곱이 되겠어요.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r의 n-1제곱이에요. 자, 이때 a는 첫째 항, 그리고 r은 곱해진 일정수 공비죠. n-1에서 n은 항의 번호를 이야기합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ar의 n-1제곱. 자, 다시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ar의 n-1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예를 든 이놈의 일반항을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일반항 A는 첫째 항 1이죠? 첫째 항 1이죠? 공비가 2지? 공비가 2죠? 2의 n-1제곱. 이런 곱할 필요 없으니까 2의 n-1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두 번째 항은 2의 2-1이니까 1제곱. 2의 1제곱은 2죠? 자, 그럼 네 번째 항이 8이네요. 자, 그럼 네 번째 항은 여기서 네 번째 항은 2의 4-1이니까 세제곱, 2의 세제곱은 8. 정말로 네 번째 항 8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찾아줍니다. 자,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곱하기 3이고요. 자, 이거 3을 곱하면 3, 6, 18. 30 개수 곱해지죠? 그럼 공비 R이 3이 됩니다. 자, 일반항 A에는 초항이 2죠? 초항에다가 공비의 n-1제곱. 여기 바로 일반항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항. 자, 두 번째 항은 AR의 2-1제곱이니까 AR이 되죠. 이게 2분의 1이고요. 첫 번째 식. 자, 다섯 번째 항은 AR의 n-1제곱이니까 5-1제곱에서 4제곱이 되죠. 이게 4입니다. 두 번째 식. 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해 볼게요. 열 번째 항은 AR의 9제곱. 자, 15번째 항은 AR의 14제곱. 두 번째 항은 AR의 1제곱. 다섯 번째 항은 AR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2번식에서 1번식을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 자, 2번식 즉 AR의 4제곱은 4 이걸 분자해 줬고요.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식 AR이 2분의 1이다. 이걸 이제 분모에 적어주면 A 약분되고 R 하나 약분되면서 여기는 R 세제곱이 되고요. 자, 이건 분자분모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2를 곱하면 날라가면서 8이 되죠. 자, R의 세제곱이 8이니까 R은 얼마? 2가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다가 A 곱하기 R에다가 2를 넣으면 자, A는 얼마가 돼요? A는 4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일반항 A에는 자, 첫째 항이 4분의 1, 공비가 2입니다. 자, 그러면 초항 4분의 1에다가 공비 2의 n-1제곱. 근데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맞나? 그죠? 4분의 1은 4는 2의 제곱이죠? 역수관계는 마이너스로 처리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됩니다. 자, 밑이 같을 때는 요 윗부분을 더해주는 거죠. 그럼 2의 n-3제곱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의 n-3제곱으로 답을 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요 문제는 별표 하나 역시 쳐주시고, 이 문제는 우리 로그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요.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반항 외워졌죠? 자, 등비수열 일반항 뭐라고? AR의
n-1제곱이더라. 자, 그 다음 등비 중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등비 중항 2에다가 이제 4, 20 곱했으니까 8. 그럼 이제 등비수열 맞죠? 자, 그럼 하나 또 해볼게요. 뭐 해볼까? 3에다가 9. 그럼 3을 곱했으니까 이제 27이 되죠? 자, 그 다음 또 뭐 해볼까요? 12, 6. 지금 2분의 1 곱한 거죠? 그러면 3.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럼 이봐. 등비수열의 가운데항을 제곱하면 16이지? 이건 앞항과 뒷항의 곱과 같죠? 자, 이거 제곱하면 81. 그럼 이건 앞항과 뒷항의 곱은 81. 66, 36이죠? 앞항과 뒷항의 곱도 36이죠. 따라서 A와 X와 B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등비수열의 가운데항, 이 X는요, 가운데항을 제곱했더니 앞항과 뒷항의 곱과 같더라. 그래서 X를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인데요. 이까지는 잘 안 들어가고 여기까지만 쓸 거예요. 가운데항을 제곱하면 앞항과 뒷항의 곱과 같더라. 우리 등차 수열은 가운데항을 2배 하면 앞항과 뒷항의 합과 같더라라는 게 등차 중항이었죠. 등비 중항은 곱해지는 수열이니까 앞항과 뒷항도 역시 곱하겠어요. 자, 그러면 등비 중항을 알았으면요. 자, 이제 등비 수열의 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등비수열의 합을 유도하는 공식은 조금 깁니다. 등비수열의 합을 유도하는 공식은 우리 조금 길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좀 기가 시간 많이 나는데요. 그래도 해달라고 해줄까? 등비수열 유도하는 공식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제 몇 급수라는 걸 공부할 때 쓸 거거든. 그러면 한번 유도해 줄게요. 자, 여러분 그래 유도해라 하니까 유도해 볼게요. 자, 첫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은 AR이죠.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자, AR의 n-2제곱 제일 마지막이 AR의 n-1제곱이죠. 자, 여기다가 R을 한 번 더 곱해서 적어 볼게요. 그러면 AR 한 번 더 곱하면 AR의 제곱, 그 다음에 A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R을 한 번 더 곱하면 AR의 n-1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R을 곱하면 AR의 n제곱이죠. 자, 이 두 개를 뺍니다. 그러면 SN에서 RSN이 되고요. 요렇게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고 없어지겠지? 없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남은 거는 A-AR의 n제곱이 되죠. 자, 좌변은 SN으로 묶어줄 수 있네요. 그럼 1-R의 SN은 자, 우변은 A로 묶어줄 수 있죠. A로 묶으면 1-R의 n제곱이죠. 자, R이 1이 아니라면 이건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죠. 그지? 그럼 SN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 이제 등비수열 합이 나옵니다. 자, 등비수열 합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자, 등비수열 합 공식 SN은 1-R분의 A의 1-R의 n제곱. 근데 이건 있잖아. R이 1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2면 1 빼기 2는 음수죠. 1-2의 n제곱 음수제. 그래서 요거 분자분 모에는 요 두 개를 바꿉니다. R-1 자리 바꾸면 마이너스 나가죠. 그런데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이것도 자리 바꾸면 또 마이너스 나가서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결국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요 식은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고요. 얘는 공비가 1보다 클 때 주로 쓰면 되겠어요. 자, 두 개는 결국 같은 공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 자, 요거 지금 외워줘야 되겠어요. 자, 주의할 거는 여기는 n을 있잖아. 항의 개수라고 꼭 외워줘야지 풀이할 때 편해요.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봅니다. 등비수합은 R이 1보다 작을 때는 1-R분의 자, 1을 먼저 읽을 때는 분자도 1을 먼저 읽고요. R을 먼저 읽어줄 때는 분자도 R을 먼저 읽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SN은 1-R분의 A의 1-R의 항의 개수 n제곱 이렇게 배워주시고 자, R이 1보다 클 때는 R을 먼저 적어주는 거야. SN은 R-1분의 A의 R의 항의 개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좀 외우는 거예요. 자, 한번 외워보세요. 자, 등비수열의 합은 자, R이 1보다 작을 때 뭐라고? 1-R분의 A의 1-R의 항의 개수 n제곱. 오케이. 자,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클 때는요 R-1분의 A의 R의 항의 개수 n제곱
마이너스 1. 오케이? 잘 외웠습니다. 자,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갑자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요. 아, 이거 되나 모르겠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AN. 아, 이건 이제 정말 잘 나옵니다. 이건 별표 별표 2개고요. 최다 빈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에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S4는 1이고요. S4는 1이고요. S8은 3입니다. 그때 S12를 구하래요. 자, S4는요. 자, 1-R분의 A의 1-R의 4제곱이 되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R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 그래서 R-1분의 A의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자, 이게 얼마래요? 1입니다. 자, S8은요. R-1분의 A의 R의 8제곱 마이너스 1. 항의 개수가 8이지. 8.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R-1의 A의 R의 8제곱 마이너스 1은 R의 4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R의 4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할 수 있죠? 맞나? R의 8제곱 마이너스 1은 R의 8제곱은 4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은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건 앞제곱 뒷제곱이니까 합차 R의 4제곱 마이너스 1과 R의 4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지금 되는 거잖아, 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이 부분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양? 바로 여기서 본 모양. 그지? 그러면 얘는 얼마로 바뀌어요? 1로 바뀌죠? 오케이. 자, 1로 바꿔주시면, 자, 1 곱하기 R의 4제곱 플러스 1은 그냥 R의 4제곱 플러스 1이죠. 자, 이게 지금 얼마랍니까? 3이랍니다. 따라서 R의 4제곱은 얼마다? 넘기면 2다. 여기까지 알 수 있죠. 이거만 알면 돼요. 자, 구하려는 게 S10이죠. 그러면 R-1분의 A의 R의 12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R의 12제곱 마이너스 1은요. 공식이 R의 4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1하면 12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떤 공식을 쓸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쓸 거예요. 이 공식을 적용시켜서 자 적어보면 R의 4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자 이거 X를 제곱하죠. 4제곱 제곱하면 8제곱 플러스 R의 4제곱 플러스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자 분자를 다시 보세요. R-1분의 A에 R의 12제곱 마이너스 1은 R의 4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4제곱 제곱하면 8제곱 플러스 R의 4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거든. 자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인수분해는 요 식을 이용해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가 다시 어디서 많이 봤네요. 아 요게 여기서 봤던 식이죠. 이게 얼마예요? 1이죠. 자 1은 곱하나 많으니까 그럼 남은 것은 R의 8제곱 플러스 R의 4제곱 플러스 1인데요. R의 8제곱은 R의 4제곱을 제곱한 거죠. 자 그러면 R의 4제곱이 얼마라고 알았어요? 2인 걸 알았죠? 그럼 이건 R의 4제곱이 2잖아. 이게 2잖아.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그럼 이건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돼요? 7이죠. 7. 그럼 정답은 7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는데요. 이건 반드시 지금 복습하세요. 다시 보지 말고 다시 꼭 풀어보세요. 아 이건 정말 풀어야 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것은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돼서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거만 알면 자, 충분히 이해되니까 꼭 해보시고 이것도 시험에 출제 잘 됩니다. 빈출 풀이지를 보시더라도 꼭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건 좀 쉽습니다. 이건 그냥 쭉 풀어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등비수열의 활용 이게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지금 시간을 꼭 많이 들어서 설명해야 되니까 자 지금 눈이 좀 감기는데 좀 참으지. 자 잠시 쉬세요. 자 멈춰 누르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잠시 쉬어봐. 자 등비수열을 활용해서요.
자, 현재 양이 A이고 매년 R%씩 증가한다. 이거 우리 지수에서 해봤죠. A고요. 자, 이게 이제 매년 R% 증가한다고 하면 자, 1년 후는요. A에다가 1 플러스 R%니까 100분의 R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A가 10% 증가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A에다가 A 곱하기 10%는 100분의 10, 즉 0.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A로 묶어내면 1 플러스 0.1. 그럼 이게 원래양, 요게 증가분. 그래서 1은 꼭 원래양이가 더해주고, 그 다음에 증가분. 이렇게 이제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R%니까 100분의 R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2년 후는요, A의 1 플러스 100분의 R 자체가 작년이죠. 자, 작년에서 다시 또 얼마 늘어났어요? 또 R%또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1 플러스 원래양, 증가분 100분의 R이 돼서요.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이 되죠. 자, 이제 3년 후라면 이제 여기서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이 한 번 더 곱해지면 세제곱이 되죠. 보세요. 이게 등비수열이잖아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이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N년 후는요.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의 N제곱으로 표현되겠습니다. 자, 증가할 때는 이렇게 되면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A의 1 마이너스 100분의 R 그러면 1년 뒤에 감소한 거죠. 2년 뒤는 제곱이 되고 3년 뒤는 세제곱이 되니까 n년 뒤에 감소분은 여기에 n제곱이 들어가면 n년 뒤에 감소한 양이 됩니다. 자, 매년 초 A1씩 연이율 R의 복리로 n년 동안 적립한 원리 합계는 이라는 문제는요. 자, 복리법의 원리 합계는요. 복리법은 어떤 거냐면 원금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1년 후는요. 이율 R이라면 이 R은 항상 있잖아. 증가분을 이야기하죠. 이율은 항상 증가하는 거지. 뭐 이자를 계속 증가해서 주는 거죠. 뭐 돈 내는데 이자를 계속 이게 빼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율은 항상 양수. 그래서 이게 연이율 R이라면 연이율 R%라면요. 이거는 매년 R%씩 늘려간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1년 뒤는 1 플러스 100분의 R이 되겠고요. 자, 2년 뒤는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N년 뒤에 그때 이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A의 1 플러스 100분의 R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복리법의 원리 합계는요. 원금 A가 있고요. 1 플러스 자 100분의 R은 지금 이율 %죠. 자, 여기 이제 N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뜻이 뭐냐면 A에다가 1 곱하면 이게 바로 원금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증가분. 여기 증가분은 여기서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래서 이걸 원리 합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리법의 원리 합계는 자, 외워보세요. A의 1 플러스 자, 100분의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하자. 10%면 R을 이제 0.1로 그냥 잡자. 만약 20%면 R을 0.2로 잡으면 그 100분의 이거 필요 없죠. 자, 그래서 복리법 원리 합계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다. 이거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복리법 원리 합계는 뭐라고?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자, 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제 매년 초 A1씩 연이율 R%의 복리로 N년 동안 적립이라는 것은 매년 돈을 A1씩 계속 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A1을 첫 번째 연도에도 A1을 내고요. 두 번째 연도에도 A1을 내고요. 세 번째 연도에도 A1을 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N년에도 A1을 냅니다. 자, 연초에 A1을 내고 이것이 이자가 쫙 붙으면 자, 이거는 N년 꽉 채워서 이자를 붙이니까 복리법의 원리 합계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죠. 자, 이제 2년째 연초에 A1을 냈잖아. 그러면 이건 이자가 붙긴 붙는데 몇 번 이자 붙어요? 1년은 덜 붙죠.
그래서 전체 n에서 1 빠지니까 1 플러스 r에다가 몇 년 이자 붙어요? n에서 1년 빠지니까 n-1 제곱 이자 붙죠? 3년 연초 A1을 넣습니다. 그러면 A에 1 플러스 R에 요건 전체에서 2년 빠지죠? n-2 제곱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n년째 연초에 돈 A를 넣으면요. 이건 1년만 은행에 있으니까 1년치 이자 1제곱이 붙는다. 그럼 이제 적립이라는 것은 쌓아 올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낸 돈, 이 돈과 이 돈과 이 돈과 이 돈, 이 전체를 다 더해주는 게 바로 적립총액입니다. 따라서 S는 여기서부터 이제 적어줄게요. A에 1 플러스 R, 그 다음에 요 앞은 얼마가 있어요? 잘 보시면 얼마가 곱해지는 거예요? 1 플러스 R이 곱해지는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쭉 나가서 A에 1 플러스 R의 n-1제곱, 그 다음 A에 1 플러스 R의 n제곱, 요렇게 전체 n개의 원리 합계를 다 더하는 게 바로 적립총액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공비가 얼마인 등비수열이에요.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이죠. 그러면 공비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공비 마이너스 1에다가 초항에 공비의 항의개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자, 공비가 1 플러스 R이에요. 1 플러스 R 마이너스 1에다가 초항은 이거죠. A에 1 플러스 R에 가로 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지? 1 플러스 R에 n제곱 전체가 n개 있지?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아유 참 가로가 잘못됐네요. 자, 사사삭 지우고요. 자, 이렇게 되면요 1은 없어지고 그러면 R분의 A에 1 플러스 R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복리법의 원리합계인데요. 적립한 원리합계예요. 여러분 돈 낸 돈의 원리합계는 R분의 A에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 n제곱 마이너스 1 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 4번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보자. 자, 봅시다. 이건 다 지우고요. 자,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매년 초 100만원씩 연이율 10%. 그러면 R이 얼마라고? 0.1. 복리로 적립할 때, 자, 10년 후라면 N이 10이죠. 원리합계는, 자,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공식은 뭐라고? R분의 A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R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R에 하위계수 n제곱 마이너스 1 해서, 자, R이 뭐죠? 이율이죠, 이율. 0.1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A는 초청이 아니라 여기서는 원금입니다. 그래서 A는 단위는 만원으로 잡으면 100만원. 그래서 100이 되겠네요. 1 플러스 R은 2율 0.1 가로 열고 1 플러스 0.1에 항의 개수. 자, 10년이니까 N이 10이죠.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0.1분의 100 곱하기 1.1 가로 열고 1.1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근데 1.1의 10제곱은 2.6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2.6. 자, 분자원문에다가 이제 10을 곱해줄게요. 계산하기 위해서 10을 곱해줍니다. 자, 10을 곱하면 분모는 1이니까 적을 필요 없고요. 자, 분자는 자 10하고 1.1 곱하면 100 곱하기 11 곱하기 2.6에서 1 빼면 얼마야? 1.6이 되죠. 여기 계산하면 1760이 됩니다. 그래서 1760만원 이렇게 답이 나오겠어요. 자, 어떤 유제 5번. 요거는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아주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공식만 한 번만 외워주시고 오시면 땡큐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제품의 판매량은 매월 8%씩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판매량이 이달 초에 비해 최초로 2배 이상이 되는 것은 몇 개월 후인지. 자, 그러면 n개월 후에 판매량은, 자, 지금 현재 판매량을 A라 두면요 1 플러스 8% 그러면 0.08로 잡아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100분의 8이 되니까요 0.08로 잡아주시고요. 자, 1 플러스 R은 그럼 0.08에, 자, 매월 8% 증가하니까 n개월 후는 몇 제곱? n제곱이지. 자, 이게 현재 2배 이상이 된대요.
그래서 2a보다 큰 하튼 요걸 찾아주면 a 약분 되죠. 그러면 1.08의 n제곱이 큰 하다 2. 그래서 로그를 취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제 6번 더 월율의 복리를 적용할 때 12개월 후, 자, 월로 따집니다. 12개월이라면 n이 12가 되는 거죠. 자, 원리학기가 원금의 120%, 그러면 1.2배라는 이야기죠. 1.2라는 이야기죠. 1.2. 자, 같은 월율의 24개월의 원리학기는 원금의 몇 퍼센트가 되는가 라는 문제. 일단 차이점은요, 원리학기인데요, 적립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복리법의 원리학기 그대로 들어간다. 자, 복리법의 원리 합계는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이거죠. 그럼 12개월 후라면 a의 1 플러스 r의 12제곱이, 자, 원금 a의 120%는 1.2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약분해주면 1 플러스 r의 12제곱이 1.2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교과서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비수일 끝이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등비수일이고, 그 다음은 시그마인데요. 시그마는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드니까 그때는 아주 좀 더 자세한 동영상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잠시 한번 잡아볼까요?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자, 등비수열 일반항은 뭐죠? 이게 왔다. 이거, 자, 등비수열 일반항. 자, 등비수열 일반항은 a에는 ar의 n-1제곱이 됩니다. 초항과 공비의 n-1제곱. 자, 그 다음에 등비중항. 자, 그럼 보시면요. 자, 등비중항은요, 등비수열이 가운데항이죠. a와 x와 b가 등비수열이라면 가운데항을 제곱하면 앞항과 뒷항이 곱과 같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은 SN은 1-r분의 a의 1-r의 항의수 n제곱 또는 r-1분의 a의 r의 항의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요. 자,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문제는, 자, 매년 r%씩 증가한다. 그러면 a의 1 플러스 r%니까 요거는 100분의 r의 n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리법의 원리학계는, 자, a의 1 플러스 이거 퍼센트를 그냥 바꿔주면 10% 그럴 때는 여기 복리법에서는 r을 그냥 0.1로 잡자. 그러면 그냥 r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100분의 필요 없어요.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요게 이제 복리법의 원리학계인데, 이게 정립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러 번 넣었으니까 공식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식 꼭 좀 외워주시고 이제 수업에 들어오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문제 좀 풀어보시고, 자, 이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수요일 단원 맞이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수업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꼭 열심히 한번, 저를 믿고 쭉 따라와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영상 새벽이라서 좀 횡설수설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자, 나머지 문제 풀어서 그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할까요? 여러분은 뒤에 문제 계속 풀어보세요.